103, 어디 퇴근해버렸어요? 왜? 두 명이 나갔어요? 138페이지 4번. 토지상환 채권 설명을 옳은 것은 토지상환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이 불가능하다. 오세요. 자, 138페이지 4번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전 불가능한 것이 주택상환사채예요. 주택상환사채. 물론 주택상환사채도 해외 2년 이상 체류한다. 또는 온 가족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한다.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 금지가 원칙입니다. 네, 토지상환 채권은 그런 게 없어요. 양도 가능하고 재산이죠. 순수한데 재산이거든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 무기명은 안 되고 기명식입니다. 양도할 때는 증권 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기재해야 되는가 아는 사람 있어요? 원부에 기재해야 돼요. 원부. 주택 토지상환 채권 이율은 기장이 땅에 내려와서 돌아다니면 돼, 안 돼? 비행기만 몰아야 돼. 기장은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나옵니다. 이제 관리청이 불분명해요. 그럼 도로는 국장이 관리청이 되고 하천은 환장이 관리청이 되는데 그 기타 재산은 기장이 관리청이 될 수 있어요. 거의 안 나오는 건데 걔는 답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기장은 국가 땅에 내려와서 뭐 승인한다, 결정한다, 공급한다, 발행한다 이런 말 나오면 되는데 안 됩니다. 기장은 안 된다.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보증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방공사, 공공기관 지급보증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토지상환 채권으로 발행하는 토지상환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이 조성되는 분양 토지나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넘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 넘으면 안 돼? 2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5번 옳은 것은 한국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지정권자 승인을 받지 않는다. 지급보증은 안 받지만 승인은 다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만 승인 안 받는 거예요. 대신에 금융기관의 보증은 받을 필요 없어. 먹고 튀는 거 보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보증을 안 받지만 승인은 받아야 돼요.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할 것을 요청해야 되고 원부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이 양도가 안 돼요. 채권 양도가 안 됩니다. 제3자 대항은 지우세요. 그냥. 그것도 시험에서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너무 어려워. 이건 상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대항력 문제는 민법에서도 대항력과 성립요건, 대항요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 물어보면 모르는데 이 공법에서 이거 한번 읽는다고 해서 기억나는 것도 아니에요. 물어보긴 물어보지만 어쩔 수 없어는 여기까지만. 자, 이전하고 싶어. 어디에 기재한다? 원부. 요거는 기억하자. 이거. 원부를 등기부처럼 생각하자. 발행 이율은 수급 예금 금리 등을 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그냥 읽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랬어. 환지 방식. 여기 이 채권이 뭐라고요? 토지로 갚아주는 채권, 토지 상환 채권. 뭡니까? 토지를 수용 방식으로 하는데 수용이 먼저예요? 협의 취득, 매매가 먼저예요. 매매하는데 매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방식일 때요? 수용 방식일 때입니다. 환지 방식일 때는 어차피 토지로 갚는 그냥 바꿔주는 거야. 환지는 토지 상환 채권이 없어요. 수용일 때입니다. 그래서 환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규모는 분양 토지에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분의 1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6번 지방공사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요. 1.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지방공사니까. 틀렸죠? 예. 그리고 전체 분양 면적의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2분의 1. 2번은 맞겠네. 3번
토지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는 원칙적으로 이전 안 됩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이전할 수 있다.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은 토지상환 채권 발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일부러 연구에서 말 안 해. 나 보지도 무슨 말인가. 일부러 그냥 넘어가요. 토지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합니까? 일부를 지급합니까? 일부. 그리고 답은 이미 옳은 거 할 때 2번에서 답이 나왔죠? 2번을 찾는 겁니다. 또 4번이 나오면 4번과 관련된 것을 쭉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법조문 해가지고 리스트를 발행 계획에 포함시킬 거, 포함되는 거, 포함 안 되는 거 막 강의하고 모의고사 됩니다. 그럴 땐 볼 필요 없어요. 7번 도시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원형지 원 동그랗고 공도 동그랗죠? 공이 들어가야 돼. 원형지 공급 받을 수 있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네? 공모에서 선정된 자, 또 공이 하나 들어가 있네. 공장 부지로 이용하는 자, 또 하나 있네. 공부하는 학교 부지로 이용하는 자. 국가나 지자체도 공법인입니다. 그래서 연상하라고 그렇게 공, 원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지방공사는 여러 사람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무슨 계약 방식으로 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합니다. 원형경험. 원형경험은 수의계약 방식이에요. 다만 공장이나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자는 전국에 줄 서 있죠? 그러니까 공장이나 학교 부지로 이용하는 자는 경제입찰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토지 공급은 경제입찰 원칙이에요. 그냥 단 일반적인 토지를 공급할 때는 무슨 방식이 원칙이다? 경제입찰. 그런데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형지는 여기 원형지를 공급한대. 원형지 여기는 땅 주에 그냥 원래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공급한대. 조성을 안 하고. 여기는 딱 저기 국가나 지자체 같은 정해져 있죠. 이건 수의계약이고 다만 공장이나 학교 부지로 이용자는 수의계약 경제입찰로 한다. 근데 또 공장이 있고 학교가 여기도 있어요. 네? 완벽하게 정리 안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하면서 감각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 주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 용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 단독은 이제 330제곱미터. 대지 자체가 330. 여기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거. 이런 주택을 공급하려는 그럴 경우는 그 토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공장 부지로 이용하는 자도 뭐 할 수 있다? 추첨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조성된 토지를 말하는 거고, 이건 원형지를 말하는 거고. 여기 또 수의계약은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포인트가 아니고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토지를 공공기관 등 자 여기 이렇게 학교나 공공청사와 같이 일반에게 공급하는 토지를 공공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공공기관에게 공급한데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여기 있는 학교는 국공립학교를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학교 부지는 일반 사립학교 부지를 말하는 거였지. 해석상 그렇게 되는 거였지. 아무도 그렇게 설명 안 해줘요. 하니까 근데 알 수도 있겠지. 이제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 이렇게 해줘도. 근데 그냥 이거는 그렇고 이건 그렇다 하면 나중에 섞여가지고 몰라요.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수의계약의 원리와 경기입찰 원리를 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여기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원형지를 안 받고 8번 옳은 것은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토지 면적이 얼마이네? 3분의 1이네. 3분의 1. 10년 국가인 원형지 개발자나 지자체인 원형지 개발자는 전매 제한에 대한 적용 기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근데 2번은 받는다처럼 돼 있나? 틀렸네요. 3번 학교나 공장 부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무슨 방법으로 선정한다? 경제입찰. 여기서 금방 있는 거예요. 여기 경제입찰.
이는 경제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란 말 나오려면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학교 부지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말까지 써진다. 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 될 때 학교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걸 외우는데 부딪히는 거지. 아니 하나는 경제입찰인데 하나는 수의계약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는 근데 학교라고 하면 안 돼요. 일반에게 공급 없은 학교 부지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경우 또 학교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나라고 뭐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차일 수 있다고.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이 개념이 없었던 경우가 있어요. 또 강의하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냥 학교 이렇게만 하고 아니면 잘 모르니까 하나는 안 하고 하나를 하고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출제하는 사람도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가 있죠 이제. 수의계약은 예, 당사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렇게 공부하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10번 아니야 좀 덜했네 뭐가 있어. 4, 5번 원형기의 개발자가 공급하는 가격은 5번은 보지 맙시다. 협의해서 정하는 건데 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지만 너무 지엽적이고 어려워요. 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10번 선수금 틀린 것은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부터 해당 대금을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것. 선수금.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면요. 여기 있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공사가. 근데 돈을 받게 돼 미리. 그게 뭐요? 선수금. 요거는 전부 받을 수도 있어요. 채권은 대금의 일부지만 선수금은 전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할 때는 여기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를 100분의 10까지 소유권, 사용 동의, 소유권을 읽으면 돼요. 100분의 10 소유만 해도 돼요. 다 확보 안 해도 돼요. 왜 다 확보 안 해도 돼? 공무원 필요하면 땅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받더라도 억지 현상이 발생하죠. 민간이 만약 할 때 사인이 이런 부동산 개발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토지를 100% 해야 되지. 나중에 넘겨줄 때 뭐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소유권이 박탈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 또는 전세권 이런 것도 다 말소를 시켜줘야 돼. 깔끔하게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답이 아니고 100%란 말 안 나와요. 이제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그리고 얘는 공사를 100분의 10 이상 진행을 했어야 돼. 공사를 했어야 돼. 그냥 아무 공사도 안 하고 땅만 확보해서 선수금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깔짝깔짝 해서 팔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팔면 안 되지. 공사를, 민간은 공사를 100분의 10, 그리고 공공은 그냥 소유권을 100분의 10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차이가 있죠. 2번이 공공시행자는 100분의 10 소유권, 민간시행자는 소유권을 다 확보하고 그리고 나중에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물권, 제한 물권을 말소하고 그리고 공사를 100분의 10 이상 친척할 것. 4번 모든 자가 보증서를 받는 게 아니고 공공은 보증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네. 시행자가 공사하려고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이건 보지 말고 나오지 말 뿐만 없지만 지엽적인 것들 문장 보면요 막 이런 거 낼 수 있겠다 무지무지가 많아. 조문이 8,000개가 넘는데 조문이 8,000개지 항으로 따지면 뭐 10만 개도 넘어요. 글자 수로 따지면 이제 1000만 글자가 한 1억 글자는 될 거야. 11번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추첨을 할 수 있는 거 주택 3가지 그리고 하나 공장이에요. 공장부터 하세요. 쉬운 것부터 하나 공장 추첨. 그다음 주택 3가지 무슨 택지? 공공택지. 얼마 이하의 단독용지 330. 무슨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국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이하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사실 국민택 규모에는 이하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사실 무슨입니다. 나는 국민규모 이렇게 말하죠. 이제 여기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2번 12번 이건 어제 안 했던 건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 그랬나? 없는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및 공장 용지로 분할하는 경우 이건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무슨 방식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추첨으로 할 수 있다. 추첨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지양해야 되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의
이 정도 공부해서 그냥 시험장 가면 충분히 가능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문장이 조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자, 수의계약도 볼게요. 2번.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공급하려는 경우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수의계약. 상대방 정했잖아. 합의해서 하는 거야. 수의계약. 4번.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불이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딱 뭐 정해져 있잖아 지금. 그 구역 안에 토지를 사업시행 양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 토지를 대신에 다른 토지를 대토를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다른 땅으로 교환해서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우고 안 봐도 돼요. 유학집도 없어요. 설명을 했지만 지우고. 토지 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할 때 매수대금 대신에 주는 거죠. 토지 소유가 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땅 주는가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인데 공장용지를 주겠대. 뭐 안 될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해야 되겠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토지의 규모 등을 봤더니 너무 가치가 낮아서 정립잘 시켜봐야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이제 길다란 토지인데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줄 때는 길다란 토지가 아니고 전체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인근 지역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경제 입찰이나 추첨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됐대. 그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네, 15번 볼게요.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과 토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선수금은 미리 다 받을 수 있어요. 100%. 어쨌든 땅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땅이 도망갈 일은 없거든요. 이제 다 받을 수 있어.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은 매수 대금의 일부만 주라는 것은 전부 주면 전부 땅으로 받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럼 집단적인 조성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일부만 준다. 또 전체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채권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분양 토지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 채권 몇 글자예요?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됩니다. 기억. 니은 공공시행자가 선송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상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1분의 10.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제공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사업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좀 이따 말해줄게요.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뜬금없는 사람이네. 설명할 한번 보세요. 사업할 때는 실시 계획이 있어야 돼. 공사가 다 끝나면 토지를 공급하는 거죠. 원래 목적에 맞게 이 공급하게 한 계획이 뭐라고요? 공급 계획. 저는 이 공급 계획을 제출했어요. 과거에 있는 내용은 안 하는데 지금 걸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근데 지금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에는 이렇게 놓고 공급은 실시계에 따라 공급한다 이렇게 해놨어 법에. 틀린 말 자체는 아니에요. 만약에 공급은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이 말은 틀린 말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공급계획 뭐하러 만들었어? 자꾸 이제 그래서 시험에 자꾸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이 설명하려고 이건 공급계획은 단순한 일정이기 때문에 제출만 하는 거고 공급계획은 단순한 일정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에서 이 토지가 여기는 산업단지 여기는 주택단지 했으면 이 목적에 맞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강의를 할 때. 그냥 읽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법을 만든 놈이 잘못한 걸 이제 알아서 깨달아서 지가 공급은 뭐에 따라야 돼? 공급계에 따른 거고. 이렇게 중요하니까 공급계획 어떻게 해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뀐 거를 그러니까 미음은 바뀐 걸 해놨는데 니을은 또 안 해놨네. 둘 다 안 바꿨으면 얘가 책을 안 바꿨구나 할 텐데 하나는 바꿔놓고 하나 안 바꿔놨어. 같은 이치인데
그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글자만 바뀐 것만 본 거지. 자, 리얼 공급계획을 작성하면 어떻게 하죠?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자, 지금 있는 대로 치면은 지금 리얼도 틀린 말이야. 그리고 이제 미음은 바뀐 걸로 해가지고 답을 처리했잖아. 실시계가 뭐에 따라 공급해야 돼요?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데 실시계에 따라 공급한다는 말을 완벽히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제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아무튼 그럼 보고 미음은 내가 무시하고 리을의 제출을 승인받는다고 꼭 기억하세요. 답만 기억할 게 아니고 답이 잘못됐어. 사실은 지금 제출이 아니고 뭔다? 승인받아. 승인받았다. 근데 공급은 공급계획에 따른다. 이런 말들은 밋밋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너무 당연한 말인데 쉽지 않으니까 그건 무시하더라도 승인받는다는 건 기억해 주시고 144페이지 1번 한지 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가지고 기본 강의 유학 강의 할 때 환지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이제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면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치 환지를 한다면 입치 환지에 관한 사항, 토지 부담률 등등등을 이제 한 번씩 읽어주면서 그냥 읽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급식운 관리 계획에 들어가는 사항, 용기, 지도 이거 늘상 한 1000번 할 텐데 그것도 까먹어요. 근데 하나씩 몇 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자꾸 하세요. 이렇게 했던 건데 자, 이해를 했나 보면 5번이 답입니다. 청산금의 결정. 청산금은 언제 결정합니까? 환지처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청산금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업 전후의 재산의 가치를 비교해서 사업 전보다 더 많은 가격을 토지를 받은 사람은 청산금을 징수해야 될 것이고 사업 전에 큰 재산을 가졌는데 조금 받은 사람은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 전후의 가치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업이 끝나야지. 청산금을 잠정적으로 여기서 추산할 수는 있겠지만 청산금을 결정하는 건 언제 결정해야 돼? 사업 끝나고 환지처분하면서 결정해야지. 그죠? 미래의 가치.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분양 대상 대지나 건축물에 추산액 이런 말 있다고. 추산액 왜 추산액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잖아. 지금 모르잖아. 아파트 50평 만들어줄게 했는데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철근이 없어서 막 무너지고 있어. 가격이 50억짜리가 아니고 5억짜리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인천이가 어디 뭐 그런 거 있잖아 아파트. 그래서 이처럼 청산금은 미리 결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환지처분하면서 하고 이제 환지처분하면서 결정된 청산금이 공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이제 확정이 돼서 더 이상 못 다투는 거지. 이제. 이런 걸 이제 감각적으로 물론 시험 보고 나서 이거 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 보면서 떠오를 수 있고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잘 떠오르겠어요? 시험 보기 전날 중요한 것들 열심히 공부해서 새벽 3시에 전설아. 오늘 나도 애따 모르겠다 12시에 전설아. 누가 더 기억을 잘해요? 이 사람이 훨씬 더 기억 잘합니다. 애따 모르겠다 자야 돼요. 내 머릿속에 다 잠재되어 있어요. 이 3시간 동안 공부한 사람요, 이 사람보다 이제 이만큼 더 늘어납니다. 플러스 알파. 이거 기억나요? 시험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문제로 떨어졌어. 1시간만 더 하고 살걸. 1시간 더 하면 3문제로 떨어지고 1시간 더 하면 5문제로 떨어져요. 이 사람이 찼으면은 5문제로 합격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잠재되는 것들은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해서 쭉쭉 풀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글자를 외우는 것들은 밤샌 사람이 조금 그래도 불리한 건데 뭐 비슷하고 쳐 그냥 외우는 거니까. 지금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형성하는 것들 자꾸 연구를 해서 머리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컨디션을 갖춘 사람은 그게 다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 어제 밤에 본 것은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논리에서 떨어져요. 풀어나가겠어. 왜 운동선수들이 미리 가가지고 외국 가서 막 한 달씩 미리 갑니까? 시차 적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가지고 미리 다 적응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은 잘 주무셔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조용하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미안합니다. 밤에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한테 말해서 밤에 나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이러는 꼭 밤에 하고 싶어도 주무시고 낮에 하셔야 돼요.
이제 1번, 5번 이렇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2번 틀린 것은 필지별 환지 명세, 환지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환지 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 기준은 그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은 말을 중원부를 해서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은 정해줘야 기준은 내용은 시행자가 정하겠지만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장. 물론 여기는 불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이 정한다면 맞는 걸로 다 해주겠습니다. 불령이다, 대통령령이다 이래도 그냥 국장이 정한다. 시도지사가 정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지정권자가 정한 이건 안 돼요. 지정권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과 관련된 건 지정권자지만 계획 기준은 국장, 국가에서 정해줘야 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약이나 정관이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보지 마시고. 나도 뭐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 내가 왜 자꾸 지우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너무 많아요. 조문이. 수만 조문이 되는데 볼 때마다 나올 만해요. 다. 시험에 다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볼 때마다 이것도 혹시 나올까 하면은 자꾸 늘어나서 안 돼.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어요.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3번 같은 질문 볼 시간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다. 다른 거 몰라도 돼.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 심의. 그 순서에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46페이지, 147페이지 6번. 행정청인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 인가를 신청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단 임차권자 등에게 알리고 관계서류 사본을 일반에게 이거 뭐야? 읽다 보니까 쓸데없이 적었네. 보지 말고 2번. 환지 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이나 보류지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정한다. 사실 이제 국장이 정하는 것과 불령이 정하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국장이 정하는 것은 그냥 내부 훈령이나 지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불령이 정하는 것은 법규범으로서의 불령, 행정 명령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도지사라는 말이 나면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미안합니다. 이건 보지 맙시다. 6번은 보지 말고. 자, 7번. 쓸데없는 말이 많아서. 일단은 다 하나 설명하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도 좀 많네요. 자, 아까 환지계획 작성은 불령하는 것도 그냥 국장이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자, 토지 부담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환지계획부에서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을 초과할 수 없다. 내가 땅이 좋아진다고 해서 내 땅에 반 넘게 희생한다는 것은 일단 감정이 안 맞죠? 다만 지정권자가 인정하게 되면 환지계획구역이 뭐 안반이 많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대. 이럴 때는 60까지 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동의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땅을 조금만 줘도 좋으니 공원 안에 호수공원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 땅을 90% 희생하겠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을 초과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은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얼마? 60. 우리 얼마가 동의하면 70도 할 수 있어요? 3분의 2. 환지 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된 환지 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25m 이상의 간선도로면 환지 계획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득을 보겠지만 그 주변에는 안동 시민들이 이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토지는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공사비는 원래 사업 주체가 다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땅은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되겠지. 환지 계획구역 안에 있으니까. 몇 미터 이상일 때요?
25m. 148페이지에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평균 토지 부담률, 비례율 두 개를 하겠는데 요즘에 잘 안 나오긴 안 나와요. 자,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계론 계산 문제 하나만 딱 해주겠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까요? 한번 해볼게요. 재미없으면 공부 안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제 평균 토지 부담률은 여기가 환지 계획구역인데 토지 면적이 200입니다. 200. 환지 계획구역이.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하고 주민센터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이렇게 빨갛게 해서 주지 않는 땅을 뭐라고 그래? 보류지. 돌려주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환지. 근데 이 보류지가 100이라고 가정합시다. 일단 제가 말하는 순서를 잘 들으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진 땅 중에 뺏긴 땅, 뭐야? 토지 부담률.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내고 땅이 적은 사람은 조금밖에 안 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만큼이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언뜻 보니까 200에서 내가 100을 뺏겼죠? 곱하기 100 하면 50%인데 근데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볼게요. 여기에 공공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것 대신에 이게 너무 작아서 공공시설을 여기다가 크게 만들었대. 공사공사가 작았는데 크게 만들었어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층의 무상 귀속. 기존의 공공시설은 이 사업을 한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는 내 땅이에요? 내 땅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주민들 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내 땅에서 뺏긴 면적이 평균 토지 부담률인데 여기서 사업 시행자의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내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은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뺏긴 땅도 아니야.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어요. 처음부터 공공 설치하려고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땅. 내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땅 빼줘야 돼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새로 공공시설 설치해서 내가 뺏긴 땅 아니죠? 이거를 다 빼줘야 순수하게 내가 가진 땅 중에 뺏긴 땅이 되는 거야. 얘하고 얘를 빼야 나머지 이게 내 땅이고 그리고 뺏긴 것도 요건 내가 뺏긴 게 아니잖아. 요만큼만 뺏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해 볼게요. 거기 표를 보면 환지 계획구역 면적은 25만인데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는 25,000원이래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소유했던 땅이 25,000원. 합치니까 얼마예요? 5만. 25만 중에 5만 빼야지 내가 가졌던 땅이야. 그죠? 그다음에 보류지가 얼마예요? 15만. 근데 내가 다 뺏긴 게 아니잖아. 아까 25,000, 25,000 합해서 5만을 빼야지 내가 뺏긴 땅이야. 그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서 다들 5만 무상 귀속되는 거 사업 시행자 소유하는 땅을 빼줘요. 채비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 채비지는 보류지 안에 있는 면적의 일부예요. 채비지가 여기 5만 있잖아요. 채비지는 고려할 필요 없어. 그 보류지라는 15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무소유는 없는 거죠. 빼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서 다 빼야 돼요. 25만 빼기 5만, 15만 빼기 5만 해서 20분의 10에서 얼마요? 50%. 평균 토지 부담률. 우리가 뺏긴 땅은 50%.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땅이 200억이었대요.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근데 사업을 했더니 400억이 됐어요. 얼마가 늘어났어요?
200억 늘어났네. 내가 여기서 땅을 10억짜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 10억에 대해서 여기 있는 땅 얼마 가지면 돼? 20억 가져야 되겠지. 이렇게 늘어났잖아, 이 두 배로. 그죠? 근데 그냥 늘어났어요? 뭐 공사를,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죠? 그럼 경비 들어간 것도 고려 안 하고, 야, 200억이 400억 됐으니 나한테 20억 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사업 경비는 빼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사업 경비가 100억이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빼서 얼마로 계산해야 돼? 300억 해서, 야,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사업했더니, 이렇게, 이제 사업 경비 빼서 이걸 400억에서 빼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과연 사업에서 200억이 300억이 됐구나. 우리 150억 가지고 나눠갔자. 이렇게. 10억 가진 사람은 얼마 벌 수 있어? 15억. 이게 비례율이에요, 비례율. 사업 전의 비례관계. 사업 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저 계산 얼마예요? 200억이네, 200억. 책에. 200억 분에 사업 후에 토지나, 사업 전이 100억이네. 사업 후에 가격이 200억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100 해서, 야, 2배 뛰었다 이러면 돼, 안 돼? 그치? 뭘 빼줘야 돼? 사업 경비. 50억이 들어갔대요. 빼서, 이제 곱하기니까 150%가 비례율이에요. 근데 우리 국토교통부령에 그런 수식에 큰 하나의 오류가 하나 있는데, 권리가액. 권리가액은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에 비례율을 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비례율을 곱하면 안 돼요. 그럼 10억에 비례율 150을 곱하니까 1500억이 돼버려. 비례율 곱하기 100분의 1을 또 해줘야 되겠지. 퍼센트니까. 그게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다른 데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비례율을 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네. 물론 생각하면 1.5배를 곱하라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국토교통부령의 부칙 별표에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정도 보시고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 하고 좀만 쉬겠습니다. 요걸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활용 가치가 있다 하면은 생각해서 활용을 해보시고 나오면 너무 좋고 안 나오면 이걸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니까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좋은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줄였습니다. A 도시와 B 도시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학계를 또 하게 됐어요. 민법에 어려운 있으면 또 얘기하세요. 민법 해줄 테니까. 중개사법 어려우면 중개사법 말하세요. A, B 도시가 있는데 두 도시의 거리가 12km예요. A 도시의 인구는 2만이고 B 도시의 인구는 8만. 이런 경우에 이 A와 B 도시의 그런 사람들이 상권이 A 도시와 B 도시 상권이 어디까지 형성되는가? 이게 컨버스의 분기점 무효인하겠어요. 레일의 소매율 법칙은 그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레일리고 컨버스는 거기서부터 연구해서 그럼 어디가 상권의 분기점인가? 그것까지 말을 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의 영향이 더 크겠죠? 인구 작은 도시는 영향이 작겠지?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는데 인구 이렇게 됐어. 네, 이 사람의 공식은요. 1 더하기 루트 그러니까 A 도시 인구분의 B 도시 인구 그다음에 양 도시 간의 거리 12. 이 공식이 하나 있고 하나의 공식은 1 더하기 루트 B분의 A분의 12. 이렇게 하면 B 도시로부터 거리고 이렇게 하면 A 도시로부터 거리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냥 작은 도시를 분자로 해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하면 분수가 나와요. 큰 도시가 밑에 가 있으니까. 그죠? 작은 도시가 이제 밑에 가야 돼요. 만약 큰 도시부터 거리 물으면 작은 도시부터 거리를 구해서 빼면 되잖아. 그죠? A가 지금 얼마죠? 2만. B는 8만. 가 얼마가 돼요? 4가 돼서 루트 4는 얼마입니까? 2죠? 1 더하기 2는 3에서 3, 4, 12.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요? 여기서까지는 8km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이따 말해줄게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12km인데 여기는 2만이고 여기는 18만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면 1 더하기 루트 2분의 18을 이거는 9죠? 9는 루트 9는 얼마야? 3이죠. 12니까 4, 3, 12에서 여기는 3 여기는 9 이렇게 A부터 B가 12km인데 여기는 인구 2만 여기는 32만이에요. 1 더하기
루트 2분의 32는 16이고 여기는 3입니다. 그래서 5로 나누니까 여기는 2.4, 여기는 9.6. 여기를 보면 만약에 여기 인구가 7만이다.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돼? 2분의 7. 루트 2분의 7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게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항상수가 4 아니면 9 아니면 16 아니면 25가 나와야 돼요. 제곱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근데 뭐 여기까지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혹시 나오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내가 말한 결론만 가지고 해서 풀었어요. 그냥. 이 두 도시 간의 거리가 항상 몇 배가 나와? 4배 아니면 9배 아니면 16배. 25배까지 안 나올 거야.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단 4배하고 9배만 가져가면 풉시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응용을 하든지. 자, 두 도시 간의 거리는 몇 배가 나온다? 4배 아니면 9배. 자, 4배가 나왔어. 그러면 뭐야? 루트 4가 2가 됐죠? 근데 2를 앞에다 더 붙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4배, 두 도시 간의 거리의 차이가 4배면 5로 나누면 안 돼. 몇으로 나누면 돼? 루트 4니까 3으로 나눠야 돼.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나버려. 두 도시 간의 거리가 같으면 가운데가 나오겠죠?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1 되면. 그죠? 그래서 4배 아니면 9배. 4배가 어떻게 돼서 지금 나온 공식 루트 4였죠? 이게 얼마야? 2에 2. 그러니까 4배면은 5로 나누면 안 돼. 몇으로 나눠야 돼? 몇으로 나눠야 돼? 4배가 나왔으면. 두 도시 간의 거리가 4배면은 몇으로 나누어야 돼? 거리를. 3으로 나눠야 돼. 3으로. 3으로. 이거 보였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내가 이거 자꾸 풀어주면 안 까먹어요. 근데 그냥 4배는 3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9배는 4로 나누세요. 그러면 나중에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 계산을 보여주는 거야, 사실은. 근데 계산한 거 보여줘도 모를 수 있고, 안 보여줘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운데쯤 있는 분들은 보여주면 맞추고, 안 보여주면 못 맞춘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지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맞춘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론 교수님들이 계산을 잘 안 해줍니다. 잘 몰라. 이건 뭐 내가 연구한 거니까. 이런 관계를 잘 몰라서 안 해준다. 그래서, 이 두 시간 거리 몇 배예요? 4배. 4배는 루트 4가 나왔죠? 아까 공식 계산해보니까 이게 뭐야? 2. 그래서 아까 1 더해줬죠? 4배면은 몇으로 나눠야 돼? 3으로. 9배야. 몇으로 나눠야 돼? 4로 나눈다. 만약에 두 도시 간의 거리가 16이야. 그러면 인구를 따질 필요가 없어. 몇으로 나누면 돼? 두 도시 간의 거리가 인구 차이가 아니고 두 도시 간의 거리가 16이야. 몇으로 나누면 돼? 5로 나눌 수 있어요? 몇으로 나눠야 돼? 5로 나눌 수 있어? 4로 나누라고. 그냥 4로. 여기는 인구 비례가 아까 2대 뭐야? 9, 그냥 1대 9, 1대 9. 1대 9일 때 4로 나눈 건데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거 볼 것도 없사고 4로 나누면 돼. 3으로 안 떨어지잖아, 나눠서. 3으로 나누면 안 떨어지잖아, 지금. 두 도시 간의 거리가 21km야. 뭘로 나누면 돼? 4로 나누고 싶어? 3으로 나누고 싶어? 3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 답이에요, 그냥. 보세요. 이 숫자를 4로 못 나누잖아. 소수점이 나오니까. 소수점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7km가 답이에요. 작은 도시부터. 16이야. 근데 12가 나왔어. 이건 3으로도 나눠지고 4로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밑에를 봐야 되고, 이제 그때는. 아니, 그때는 이제 3인인지 4인지 확실히 봐야 돼. 인구 비례를 보라고, 그때는. 두 도시간 인구 비례가 4면 3으로 나누고 9면 4로 나누는데 두 도시간의 거리가 그냥 15km래. 그러면 5로 나눈 일은 없을 거예요. 3으로 나누면 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혹시 두 도시간의 거리가 25배인가? 25배는 아니구나. 몇 배가 되지? 4가 나와야 되니까. 16배? 16배인가 이제 확인해야 돼, 이제. 근데 이제, 그냥 모르겠다. 나는 거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3으로 나눠 떨어지면 3으로 나누고, 4로 나눠 떨어지면 4로 나누면 돼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연습을 몇 번 나랑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 자, 이거 아까 20일 이런 거 봐지 말고, 두 도시 간의 거리가 1대 3입니다. 그럼 이게 아까 루트 4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몇으로, 여기다 1 더해줬지인데, 그래서 몇으로 나오면 돼? 3으로. 두 도시 간의 거리가 1대 9야.
이 루트 보였죠? 몇으로 나눠야 돼? 4로 나눠야 돼. 그래갖고 이건 작은 도시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 컨버스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10도 절약하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와서 그냥 간섭 한번 했습니다. 104. 이거 딱 이제 올해 이거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딱 딱정으로 된 사람은 이제 서울 와서 저한테 이제 인사하고 가야 돼요. 149페이지. 다른 계산 문제도 우리 학원에서는 내가 해주고 그러는데 10번 옳은 것은 자꾸 나한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내가 안 해줘요. 이제 요즘에.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 지정으로 하여 토지 이거 시기랬나? 이거 보고 우리 시기랬네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